예, 이 방송은 그 지난 방송에 이어서 그 일제 강점하 우리 조선인들 그 국적과 관련해서 송기정 선생님 그리고 남승영 선생님의 그 국적과 관련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특히 지난 방송의 댓글에 시청자 중에 이제 몇 분이 이제 부정적인 글,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은 뭐 일제강점하 조선인 국적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다. 뭐 국제법적으로도 뭐 일본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조금 그분들 주장 중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팩트 체크를 하고요. 지난 방송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보충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송기정 그다음에 남승 선수의 국적을 일본이 아닌 우리 한국으로 봐야 하는 그런 어떤 법적 근거를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진에 그 베를린 올림픽에서 이제 시상식에서 그 송기정 선수와 그 남승현 선수 이렇게 그 시상식에서 서 있는 그 사진에 제가 태극기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에서 제가 원래는 거기에 이제 일장기가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국어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일단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의 그런 그 국적과 관련해서 그 사람의 국적이 어디냐라고 우리가 판단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그 기본적인 그런 그 근거가 바로 국적법이죠. 국적법. 국적법. 그거는 어느 나라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국적법이 있고 일본에도 국적법이 저기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적이라고 할 때 그 국적은 그 한 나라의 국민이 되는 자격을 말하는 거죠. 자격. 너 국적이 한국 맞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얘기는 뭐냐면 너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자격이 있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국적부, 국적명부 뭐 이런 게 따로 있지는 않죠. 있지는 않지만 그 헌법과 그다음에 국적법에서 규정한 그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그 요건들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요건에 해당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죠. 따로 뭐 국적 명부 이런 건 없지만 그리고 이제 그러한 국적법에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이 되면 나중에 이제 17세인가요? 지금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또 여권을 신청하면 여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 법령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어떻게든 뭐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고 또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또 그 이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병역법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우리나라 병역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무 자체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일 합방, 한일 병합 그 당시에 그러면 이제 국적법이라는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후도 마찬가지고. 일단 그 한일 합방 그 전에는 이제 국적법이라는 것이 따로 특별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국적법이라는 것은 따로 있지 않았었고요. 민적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 말에 그 한일 합방 그 직전에 대한제국 말에 민적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됐습니다. 그 민적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의 호적, 그러니까 지금도 또 이제 가족관계 등록법으로 바뀌었지만 과거에 이제 호족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호족법, 그것이 대한제국 말에는 민족법으로서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됐던 것이요. 그러니까 그 호족하고 국적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법적으로는 그 호족이라고 한 것은 그 어떤 그 가족의 어떤 신분 관계를 그 공부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죠. 예, 공문으로. 그러니까 어느 집안의 호주와 그리고 그 호주 밑에 가족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곳이란 말이죠. 물론 그것이 이제 국민을 판단하는 중요한 이제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그런 민족법은 있었는데 호족법은 있었는데 국적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한일 합병 이후에도 일본의 국적법이 이 식민지 조선에서는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국적법은 우리 조선에서 시행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 실정법적 근거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일본의 국적법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른바 혈통주의입니다. 혈통주의. 그러니까 일본 부모에서 그러니까 일본 부모에서 태어난 사람이 원칙적으로 일본 국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 국민 부모에서 태어난 사람은 일본 국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하에 일본 국적법이 식민지 조선에서 시행되지도 않았고, 또 따로 일본 국민으로 보는 또 따로 국적법이 조선총독부령으로 시행되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식민지 일제강점하 때에는 계속 그냥 식민지 조선인이었다는 얘기죠. 조선인. 그렇습니다. 대신 그리고 또 이 조선 민사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합병하고 나서 일본이 조선 민사령, 조선 형사령, 그러니까 조선 이제 그 총독부령이죠. 이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화면에 지금 그 민족법 그 폐지 이 법령 그 화면을 보시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예. 이것이 이제 조선 총독부령 제 154호로 이제 대한제국 말에 제정 시행됐던 민족법, 호족법을 이제 폐지한다. 이제 그 내용이고요. 지금 보는 것은 이제 조선 호족령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법을 폐지하고 조선 호족령을 이제 제정해서 시행한다라고 하는 그 조선 총독부령 그걸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 호족 제도는 있었는데 이제 국적법은 시행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조선 민사령입니다. 민사령. 그래서 민사령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조선 내에서 그 이런 그 법률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본토, 그러니까 내지, 그러니까 일본의 이러이러한 법을 이제 그 조선에서 시행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그 제 1조에서 이렇게 정했는데, 여기 보면 일본 민법,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걸 이제 의용 민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민법 민법 시행법 뭐 이런 것들은 쭉 있는데 국적법은 없습니다. 국적법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의 국적법이 시행되지도 않았고, 또 조선에서도 또 별도로 국적에 관한 일본 국민이 되는 그런 자격에 대한 어떤 그런 법령, 제도도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일본 국민으로 인정받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일본 국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식민지 조선이에요. 식민지 조선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한일 합병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당연히 일본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법적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 얘기했듯이 조선인이 일본
국민이 되는 길, 그러니까 일본 국적을 갖는 길은, 그래서 뭐 일본인과 혼인을 하거나 또는 일본인의 양자로 들어가거나, 그런 아니면 이제 기화로 인정이 돼서 일본인이 되는가, 이런 경우 아닌 경우면 그냥 뭐 한일 합병이 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일본 국민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광복 후에 미 군정이 잠깐 있었잖아요. 그 미 군정 임시 국적에 관한 조례에서도 그 건국 후 국적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그 조선 국적을 회복하는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적을 인정을 안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건국하고 나서 국적법을 제정하고 나서 이런 이제 우리나라 국적 대한민국 국민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재헌 헌법이 전문에서 김이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제국을 이어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임시정부 그 헌장은 우리나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정부 밑에 그 조선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죠, 법적으로. 그게 쭉 이어져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법적으로 일제 강점하에 조선인은 일본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 예, 대한민국 국민. 그러니까 일제 강점하에서는 그 잠깐 기간 동안에는 조선이 망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무국적자라고 할 수도 있나? 하지만 우리나라 재헌 헌법이 인정하는 그 대한민국 김이 3.1 운동으로 설립된 그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그거를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조선인들은 당연히 대한 국민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제법적 측면에서 얘기를 할 텐데, 어떤 분은 이거 그 국제법적으로 이거 이 한일합병은 유효하다, 또는 국제법적으로 이거 일본 조선인은 일본 국민으로 당연히 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데요. 그거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일 합병 조약이 또는 병합 조약이 국제법으로 예를 들어서 사법재판소라든가 그런 국제법적 차원에서 무효다 또는 그것이 유효다라고 법적 판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대립하는 것이죠. 대립. 한일 병합조약이 무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원천 무효다, 당연 무효다. 그에 반해서 일본 정부는 원천 무효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것이고요. 그 체결은 유효하게 체결됐다. 다만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효력을 잃은 것뿐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일본 정부 쪽, 또 일부 일본 학자들이. 그런 이제 우리 정부는 또 그 반대되는 입장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대립은 있을지언정 그 한일 병합조약이 그 법적 효력에 대해서 이렇게 국제법적으로 이렇게 확인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나마 유리한 그런 그 국제법적인 어떤 그 근거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일단 1943년 카이로 선언에서 그 연합국 정부들이 일본의 식민지를 독립시킨다, 일본의 식민지를 회복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념적으로는 철학적으로는 뭐냐면 그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 아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실효적으로는 지배를 하지만, 강점을 해서 지배를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식민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 주권이
일본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 아니고 식민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카이로 선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바로 포츠담 선언이에요. 포츠담 선언. 여러분 지금 화면에 그 포츠담 선언 그 지금 그 원문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 8조입니다. 8조. 이 8조는 뭐냐? 여기 나오죠. The terms of Cairo Declaration shall be carried out and the Japanese sovereignty shall be limited to the island of Honshu, 홋카이도, 규슈, 그다음에 시코쿠 and such minor island as we determine.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카이로에서 정한 그런 사항들은 이제 실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카이로 선언 그걸 확인한 것이고 일본의 주권은 어디에 한정된다? 혼슈.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본토라고 할 수 있죠. 가장 큰 섬. 혼슈. 그리고 홋카이도, 큐슈. 그리고 시코쿠. 그리고 연합국들이 정하는 그 부속 작은 섬들. 여기에 일본의 주권은 미친다라고 이렇게 이 포츠담 선언에 딱 명시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한국에 일본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그냥 조선은 한반도는 일본이 그냥 강점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인이 일본 국민이다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념적 기초는 뭐냐면 일본은 그냥 실효적으로 조선 한반도를 강점한 것이지 일본의 그러니까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그런 영토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주권이 미치지 않으니까 그 조선인들이 일본 국민이라고도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처럼 송기정 선수, 남승현 선수 그 올림픽 때는 당연히 뭐 일장기를 달고 뛰었고, 그 다음에 또 일단 여권은 일본 여권을 갖고 뛰었지만 일본 여권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불가피하게 그 일본 대표로 출전하기 위해서는 IOC 규정상 일본 여권을 소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IOC가 그 선수의 어떤 국적을 판단하는 것은 여권이에요. 네가 어느 나라의 여권을 갖고 있느냐. 근데 그 당시는 뭐 우리 또 조선이 뭐 여권을 발행할 수가 없었잖아요. 조선 총독부가 발행하는 일본 여권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해외 여행 나가려면. 그러니까 송기정 선수, 남승현 선수는 일본 여권을 받아서 출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IOC 홈페이지에서 제가 지난 방송에 얘기했지만 IOC 홈페이지에 지금까지 이제 일본 국적으로 표시된 것 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것처럼 국내법적 근거,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그런 논란, 이거를 보더라도 당연히 송기정 선수와 남승현 선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맞고, 지금은 이제 IOC 홈페이지는 그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우리 여야 정치권하고 정부가 좀 합심을 해서 노력을 해서 IOC에 좀 요구를 해서, 물론 더 좋으면 일본 정부와 또 이렇게 의견 조율을 잘 해서 합의를 해서 IOC에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거 송기정 선수와 남승현 선수 이런 어떤 특수한 상황을 고려를 해서 IOC 홈페이지에 일본 사람으로, 일본 국민으로 국적을 되어 있지만 이거 좀 바꿔달라라고 좀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의해서 베를린 올림픽 금 동메달리스트, 마라톤 금 동메달리스트 송기정 선수와 남승현 선수, 가슴에는 일장기를 달았지만 그러나 국내법적으로도 그렇고 국제법적으로도 그렇고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다.